안녕하세요. 최애 이야기가 있는 곳 스포트라이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창욱, 위수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 이후 기술 소개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래 지표를 보시면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제주도 검색에 대한 구글 트렌드 지표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명소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 관광지, 투어 리스트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미디어 콘텐츠와 깊이 있는 연결감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선 사례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이곳저곳 분리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선 많은 탐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향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결합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트라이트를 기획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최애 장소를 기록한 셀렉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는 지도 중심의 커뮤니티 웹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일상 속 최애 장소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 모두 풀스택 개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기능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능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용어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저가 직접 선정한 장소를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스팟을 리스트로서 공통된 주제로 묶은 것을 셀렉션이라고 일컫습니다. 유저는 좋아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셀렉션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뷰는 셀렉션 리뷰와 스팟 리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팟 리뷰는 일반 구글 후기처럼 방문한 장소에 대한 후기와 평가를 남길 수 있고, 셀렉션 리뷰는 작성된 셀렉션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또 흥미로운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어집니다. 네, 기능 소개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이나 카카오를 통해서 소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경우 닉네임을 입력함으로 회원가입이 동작됩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셀렉션을 추천합니다. 서비스가 추천하는 이색 셀렉션, 북마크 기준 인기 많은 인기 셀렉션, 그리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추천하는 맞춤 셀렉션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검색 페이지입니다. 검색 페이지에선 셀렉션을 탐색할 수 있고 페이지네이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카테고리나 지역을 통해서 셀렉션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 셀렉션 상태에 따라 최신순, 오름차순, 인기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원하는 셀렉션을 엔드 조건으로 상세하게 좁혀가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을 통해서 연관된 태그를 제공하며 셀렉션에 있는 해시태그의 개수에 따라 인기 해시태그를 추천해 줍니다. 셀렉션 상세 페이지입니다. 구글 맵 API에 지정된 좌표에 마커를 찍어 스팟을 표기합니다. 마커를 선택하면 셀렉션과 스팟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셀렉션 내에서 북마크를 할 수 있고 공유하기가 가능하며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검색 페이지로 해당 태그가 입력되어집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유저가 작성한 셀렉션이나 북마크한 셀렉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커 클릭뿐 아니라 스팟 리스트를 통해서도 스팟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스팟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탭에서 셀렉션이나 스팟에 대한 사용자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기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경우 별점을 통해서 리뷰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대 8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등록한 리뷰 같은 경우 수정하기나 삭제하기 아이콘을 출력하므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셀렉션 생성 수정 페이지입니다. 지정된 양식에 맞춰 셀렉션 제목, 설명, 카테고리, 기록과 썸네일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내에서는 스팟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팟은 구글 맵 API로 연관된 태그를 입력하면 구글에서 지정된 주소를 제공합니다. 마커를 세분화하게 움직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좌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팟 카테고리까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스팟이 등록되어집니다. 검색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등록할 수 있고 셀렉션 제목과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GPT API를 활용하여 원하는 해시태그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셀렉션은 임시 저장을 통해서 이후에도 다시 접근할 수 있고 제출 버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검색 페이지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선 유저의 프로필이나 자기소개를 수정할 수 있고 유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시태그 편집 기능으로 관심 해시태그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선 셀렉션 관리 탭과 리뷰 관리 탭을 제공합니다. 작성된 셀렉션의 경우 수정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팟 위치를 드래그 드롭으로 변경할 수 있고 태그를 지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수정된 태그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 설정을 하게 되면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검색이나 유저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셀렉션은 마이 페이지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북마크 셀렉션에선 사용자가 북마크한 셀렉션을 확인할 수 있고 북마크를 제거하니까 지워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리뷰 관리 탭에서는 작성한 리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상세 페이지에 가지 않더라도 마이 페이지 내에서 리뷰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부가 기능인 문의하기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피드백을 지정된 이메일로 수신받습니다. 무분별한 봇 공격을 막기 위해 리캡처를 적용하였고 회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앞서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으니 이번엔 제가 직접 유저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스팟을 찾고 해당하는 스팟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스팟에 대한 사용자들의 리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가 괜찮다 싶으면 해당하는 유저가 작성한 셀렉션이나 북마크 셀렉션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리뷰 이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셀렉션이 마음에 들었다면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리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도에 있는 검색바를 통해서도 검색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연관된 해시태그로 추천을 받아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맞춰 필터도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셀렉션을 직접 만들고 싶으면 셀렉션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장원영 핏 음식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원영에 대한 제목과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해시태그를 추천받아서 장원영 픽, 음식 추천, 레스토랑 등을 태그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셀렉션 생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검색 페이지에서 제가 생성한 장원영 픽 맛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팟도 잘 들어있고, 만약 사용자가 스팟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구글 플레이스 API를 통해서 해당하는 장소의 이미지를 가져서 대신 출력합니다. 네, 기능 소개에 이어서 다음으로 기술 소개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GitHub을 사용하여 협업과 그리고 코드 버전 컨트롤을 관리하였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와 넥스트.js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으로는 테일윈드 CSS, 텐스택 쿼리, 그리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주스탠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백엔드 기술 스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 그리고 ORM을 사용하는 대신 컬 리더인 KNX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캐싱을 위한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 레디스를 사용하였고, 또 HTTPS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진엑스 프록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셀렉션 서비스의 AI를 호스팅하기 위해 플래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저희 서비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따로 AWS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용한 서버를 유분투인데, 유분투에서 도커를 사용하였고, 저희가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를 하여, 그리고 도커 컴포즈로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를 포트 443을 서버의 포트와 포워딩을 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고, 그리고 AWS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Next.js를 선택했나? Next.js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Next.js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와 코드베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그리고 Next.j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그리고 다양한 제3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기획 단계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지만 기획이 그래도 잘 진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일주일 전부터 QA 세션을 진행을 하여서 서비스의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저희는 노션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테이블을 사용하여서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여 팀원들 간의 해당 기능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그마를 사용하여 공통 컴포넌트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페이지별로 따로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ERD인데, 네, 이 정도 테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WBS를 활용하여서 기획, 설계 및 디자인 일정 관리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GitHub에서 개발 단계에서 이제 Git 프로젝트의 칸반보드를 활용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기획에서 도출된 모든 요구사항들을 추가를 하여서 그 요구사항들이 개발이 얼마나 완료가 된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트러블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유저가 북마크 버튼을 누르거나 할 때 구글 맵이 깜빡거리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네, 유저가
북마크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맵이 깜빡거리고, 네, 깜빡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해결해가지고 유저가 북마크 버튼을 눌러도 깜빡거리지 않도록 방지를 했습니다. 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맵을 렌더링하는 유지 에펙트에서 디펜던시가 비교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었습니다. 셀렉션의 스팟이 객체로 되어 있는데 그 객체가 디펜던시로 들어가면서 원시 타입과는 다르게 스팟은 객체로 리패치를 하게 되고 새로운 메모리에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참조값이 바뀌면서 오브젝트 is가 false를 반환해 지도가 다시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 에펙트에서 디펜던시를 보통 사용하실 때 원시 타입이나 변경되지 않는 참조를 넣어두는 것이 사이드 에펙트를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Next.js 메모리 누수 문제입니다. 저희가 유분투 환경에서 서버를 빌드하고 실행을 했는데 거기서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Next.js에서 권장하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유분투 환경에서 갑자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점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을 지원하는 샤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Next.js의 이미지를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분투 대신에 알파인 리눅스 기반의 Node.js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웹 앱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한 메모리를 할당하여 만약에 컨테이너가 할당된 메모리 양을 초과하더라도 쉽게 다운되지 않도록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얘기입니다. 저희는 중간 회고에서 목표한 모든 과제를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중간에 기획이 막히면서 일정이 부족해 핵심 기능 이외에도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에 집중하면서 QA 기간을 두어 기본기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좋았던 점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누지 않고 기능별로 담당을 나누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훌륭한 협업을 경험한 것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